8차 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내 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1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민생과 경제 또 정치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틈만 나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국회를 열자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생을 위한 1월 임시국회는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책임을 같이 해야 하는 여당의 태도인지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극복을 위한 규제 혁신과 각종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들을 의논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할 관련 상임위 대책까지 철저하게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국가와 국민, 경제와 민생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까지 모두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입니다. 지난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는 어렵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 내에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또 선거법 개정 문제 등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정치는 신뢰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처럼 여야 합의사항을 헌시착처럼 버린다면 어떻게 신뢰가 구축될 수 있고 협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어려운 민생 문제를 겪고 있고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 경제가 어렵게 된 큰 이유가 민생을 위한 임시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때문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각성해야 합니다. 지난 12월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지금 20일까지 정개특위 차원의 초안을 마련하자라고 이미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국민적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또 선거구 축소에 따른 어려움을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정치 개혁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의원 정수 확대가 문제라면 저는 현재의 의원 정수 내에서 지역 구석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부분이 도저히 어렵겠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합니다. 양당이 그 어느 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 선거 개혁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의회의 1당과 2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완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첫 시작과 선거 개혁의 완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부터 시작됩니다. 바른미래당이 끝까지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시에 서울 시내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 이 정도의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분석조차도 조사 기관마다 제각기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의심되지만 정확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 정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미세먼지 원인이 한국발이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또 세워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재앙 수준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인 분석부터 제대로 해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의논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이제 민생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입니다.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해야 합니다. 땜질식 대처에서 벗어나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다시 한번 축구합니다.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재개 검토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통의 정도로 치면 박근혜 정부의 시즌2입니다. 공론화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된 사안인지 살펴보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구성 단계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원자력 전공자는 한 명도 없었고 법률자문위원들은 탈원전 진보 성향의 인사들 일색으로 야당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 않고 공론화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탈원전 여부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였습니다.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공론화위는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게 아니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공고하면서 위원회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하라라는 월권을 행사했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이런 짜맞추기식으로 추진한다면 우리의 에너지 안보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수원은 원전 건설 중단으로 1228억 원의 손실을 봤으며 신한울 3, 4호기 중단으로 추정되는 매몰 비용은 최대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8%가 원자력 발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무리한 방침 때문에 국민들의 혈세가 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상으로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참담합니다. 지금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권에서도 송영길, 최은열 의원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원전 반대의 목소리가 더 이상 소비의 경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통하겠다던 청와대는 이제야말로 진짜 소통이 필요할 때임을 절실히 묻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이 잿빛입니다. 오늘까지 사흘 연속 수도권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임기 중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고려한다는 인터넷 게시글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산업 구조 자체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실시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체 등을 통해 발생원을 없애는 노력, 미세먼지 발생지에서 미세먼지의 비산을 막는 기술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제도 시행, 학교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효율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개발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발표한 것처럼 겨울철 미세먼지의 가장 큰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외교 공조도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에 한중 정상 외교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중국 생태환경부가 서울 미세먼지를 서울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펼쳤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을 포함하여 피해 보상까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한 정부의 행동이 절실할 때입니다. 그것만이 미세먼지 공포에 쌓인 국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서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를 검토하자고 주장하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탄핵에 강경한 의원들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다시 원전으로 가자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주장이라면서 송 의원의 발언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 공약이 무산된 것처럼 공약도 상황과 정책적 판단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안이 없는 탈원전은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신재생이 원전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더 이상 신규 건설이 없어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면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에서는 59.5%가 건설 재개를 선택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원전 축소 선택 비율이 53.2%라는 것을 이유로 더 이상 공론화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이상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송 의원의 주장대로 노후 원전과 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 4호기와 수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고 공정률이 30%에 달한다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최도자원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37 마이크로그램으로 또 역대 최고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한반도 미세먼지 주요 원인은 서해를 건너오는 중국발 미세먼지입니다. 14억 인구의 80% 이상이 몰려 사는 동부 연안 일대에는 중국의 주요 산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차량 이부제 시행 등과 차로 매출 자제를 강구하는 안전문자 발송이 전부입니다. 중국의 환경생태부가 지난달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도 반박 성명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입니다.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을 약속하였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신설도 공약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사이 국민들은 마스크가 없으면 외출조차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숨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정부는 실효성 있는 국내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그래프 최입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SNS를 통해 한국당의 입당 이유에 대해서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황교안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필사했고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며 우리가 지켜온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누구입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맡은 대한민국을 망친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입니다. 그러는 부역자가 이제 와서 국민을 생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황 전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제대로 하셨습니까? 황 전 국무총리야말로 포함 무치, 낯이 두껍고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 전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면 정치권에서 당권이나 대권 도전을 하기보다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가지고 나라를 망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며 국민들께 사죄하고 봉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으로 권태우 전 민주평통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3명을 추천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동욱 전 기자는 광주 사태 관련 10대 오보 과장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5.18 민주화 운동 재수사 결과 관련 언론 보도가 과장 왜곡됐다며 주장했고, 차기환 변호사는 광주의 진실을 밝히려는 단체와 개인들을 좌익으로 규정하는 극우 인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인사를 추천하며 진상규명과 국민통합에 적절한 인사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지난 4개월간 인사 추천을 질질 끌며 5.18 진상규명위에 구성도 못하게 방해했다면 앞으로는 이 조사위원들로 인하여 진상규명의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없도록 방해할 것이 우려됩니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후암무치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당 역시 후암무치이고 초록은 정색입니다. 추가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은 국회 추천을 거쳐 청와대의 인사 검증 후 대통령의 임명으로 최종 결론이 납니다. 청와대는 추천위원에 대한 검증을 조속히 진행해야 하며 대통령은 자격 요건의 부합성을 엄중히 따져 임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유부제는 미세먼지 저감에는 거의 효과가 없고 서민 건강만 위험한 나쁜 정책입니다. 차량 유부제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차량 유부제한다고 중국의 미세먼지가 사라집니까? 국내 미세 정책도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공공기관만 차량 유부제를 하면 미세먼지 저감률이 0.02% 나옵니다.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다 유부제를 한다고 그래도 저감 효과가 0.1%도 안 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근데 자기 차량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더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라고 하는 시간과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회사에 출근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미세먼지를 더 마시게 됩니다. 대신 차가 좀 막히더라도 차량을 이용하면 차량에는 미세먼지 걸러주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안전합니다. 지금처럼 차량 유지를 하게 되면 국민 모두 누구나 공평하게 미세먼지 더 마시는 정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차량 유지는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역차별 정책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도 차량 유지를 실시했지만 부유한 사람은 차 2대 이상을 구입해서 홀짝 나눠서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량 유지는 돈 없는 서민들만 서럽게 하고 건강을 나쁘게 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차량 유지 같은 정책이 아니라 인공 강우 같은 특단의 대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인공 강우 기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세계 제1의 인공 강우 기술 수입해서라도 미세먼지를 바로 종식시키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시장주도 성장 선언해야 됩니다. 오늘 경제계 인사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아마 뻔한 식상한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은 기업인들 만나서 투자도 많이 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 당부를 하고 기업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올해 안에 투자 얼마 하고 고용도 얼마 늘리겠다 답변하고 아마 청와대에서는 장밋빛 보도자료가 나올지 모릅니다. 정부가 경제정책 대하는 거나 미세먼지 정책 대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정책 펴봐야 올해 경제 안 좋아지는 거 막을 수 없고 실업률 최악으로 되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연말에는 세금 일자리 늘리는 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시장주도 성장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주도 성장 4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최저임금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최저임금 동결 상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탄력근로제 바로 시행하고 과감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일자리 더 만들 수 있도록 규제 혁명에 나서야겠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다시 한번 한국 경제 신화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가가 적폐가 아니라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 만들겠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일자리 늘리는 것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억지 방침을 내놔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각종 규제 혁파하고 노동 유연성 확보하겠다는 믿음을 대통령이 줘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기반은 없으시면 질문대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